이구전쟁 70주년. 참 많은 의미가 있죠. 오늘은요, 한국의 역사 그리고 그 미래의 사명을 아주 독특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 철학적 주장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보세요. 자꾸 쌀하고 김치만 주면 그거 받아 먹다가 죽어요. 와, 정말 강렬한 말이죠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움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주장이 과연 국가적인 트라우마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죠. 그러니까 이 주장은 단순히 개인 간의 도움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. 돈이나 사과 같은 어떻게 보면 좀 표면적인 해결책들이죠.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큰 상처를 다룰 때도 똑같이 해로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드는지 한번 볼까요? 네,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북한에 물자만 지원하는 것. 그리고 두 번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국가적인 서사 속에서 진정한 역할을 찾아주기보다는 금전적인 보상에만 집중하는 것. 이 관점에서는요, 이런 방식들이 결국 핵심을 비껴가는 거고, 더 나아가서 당사자들을 영원한 피해자라는 틀 안에 가둬버린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. 자,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? 왼쪽의 기존 방식은 뭐예요? 계속 보상을 요구하고 사과를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꽉 묶여 있는 모습이에요. 그런데 이 주장이 말하는 건 뭐냐?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죠. 그런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 스스로 내면의 힘을 키워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기존 방식이 문제라는 건 알겠어요. 그럼 대안이 뭐냐? 이게 중요하잖아요. 바로 여기서부터 이 주장의 진짜 핵심, 어쩌면 가장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. 정말 이건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질문이에요. 우리가 겪었던 그 끔찍한 비극들, 6.25 전생이나 식민지배 같은 것들이요. 만약에 이게 그냥 불행이 아니라 어떤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과정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? 와, 정말 대담한 생각이죠. 네,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과정입니다. 과정.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이 그냥 무작위로 닥친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미래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걸 해내기 위한 힘과 지혜를 기르는 뭐랄까 일종의 단련의 시간이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니까 목표는 과거를 잊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그 과거가 인류 전체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제대로 이해하자는 거죠.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바로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. 이게 바로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. 자, 그럼 궁금해지죠. 그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힘으로 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요? 그 사명이란 게 뭘까요? 이 주장은 그 해답을 아주 멀리서 우리 민족의 아주 오래된 철학에서 찾아냅니다. 네, 바로 홍익인간입니다. 많이 들어보셨죠? 널리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라. 바로 이 고대의 이상.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모든 고통을 겪어내면서까지 준비해야 했던 인류 전체에 기여해야 할 우리의 진짜 사명이라는 겁니다. 근데 이걸 실현하려면 우리 삶의 태도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해요. 보세요. 왼쪽은 사인, 즉 사적인 삶이죠. 내 이익, 내 상처에만 집중하는 삶이에요. 여기서 벗어나서 오른쪽에 공인, 즉 공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. 더 큰 공동체, 나아가 인류 전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 말이죠. 이게 그냥 좋은 말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주장은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 4가지 길을 제시합니다. 막연하게 인류를 위해 살자가 아니라 보세요. 내 바로 옆에 이웃을 위해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그게 사회소, 나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류 전차로 점점 확장되는 거죠. 아주 실천적인 접근법이에요. 자, 이제 이 모든 논의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. 이건 단순히 개인의 삶의 태도를 바꾸자는 걸 넘어서 한 국가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자는 정말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.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합니다.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고 탓하고 뭔가를 요구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에요.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우느냐? 바로 인류 전체에 대한 주도적인 사랑, 그리고 책임감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. 인류를 아끼고 사랑할 때
인류를 위한 지혜가 나올 것이다.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. 결국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속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지혜도 나올 수 없다는 거죠. 인류 전체를 품고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을 위한 진짜 해법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. 한 국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에서 찾는다는 것.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?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이 남아있을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